Autumn Tears, 리안의 피아노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몸과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거친 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미세한 힘, 그 움직임의 정체성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그제서야 수행의 장애물들이 부서지기 시작한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수행의 장애물은 잠에 빠진다거나 감정적으로 폭류한다거나 또는 식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말이나 행동이 의지하는 대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상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친 몸의 상태를 신체적으로 잘 움직여서 유연하게 만들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순환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 미세한 몸의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왜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태요가는 몸만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쿤달린이라는 지혜의 뱀이 각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에너지 통로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타 이러면 그냥 사전적으로는 몸에 힘을 주는 것이라고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태양이나 달, 양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다, 락 하는 건 이게 락은 그냥 조이는 거는 그 사이로 약간 흘러나가는 게 있다고 보고요. 락이라는 건 완전히 잠궈서 이렇게 금고를 꽉 잠그듯 그렇게 셀 틈 없이 꽉 잠궜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라반다라든지 잘난다라 반다나 복부를 이렇게 수축하는 오띠아나 반다는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풀어주기 때문에 음식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일상에서 욕망이나 감정에 자꾸 집착하게 될 때는 절대 하지 않도록, 특히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해집니다. 수행하다 잘못됐어요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쿰바카라고 숨을 멈추는 이 호흡 또한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육체적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숨이 좀 역류한다거나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거나 열이 올라서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반응은 또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나 좀 제대로 수행하고 싶다 이러면 지혜로운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하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의 그 라디오 힐링 요가는요. 무지 외반증을 준비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에콜스 요가 수업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의 움직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말초이기도 하지만 뇌신경을 자극하고 오장육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발가락 하나가 좀 잘못되면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온몸에 영향을 주고요. 손가락 하나가 조금만 다쳐도 일상 삶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또 엄지발가락인데요. 엄지발가락이 한 번쯤 아파 본 분들은 '와 정말 이 힘이 크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많이 주게 되기도 하고 이쪽에 이제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의 니시 의학에서는 엄지발가락이 화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바짝 올라간 사람은 화의 감정을 반드시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지고요. 한의학에서는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간장, 비장, 신장경이 이렇게 겹치지는 않지만 흐르는 어떤 부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지발가락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외반증 때문에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삶에서의 불편함이 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그 외반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무지외반증은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어서요. 발바닥 그 위쪽에, 그러니까 중족골, 발가락 끝과 발목 사이에 있는 그 뼈들 있죠. 발등을 이루는 뼈들 안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3 차원적 변형이다 할 정도로요. 발가락이 발등 위쪽으로 당겨지면서 안쪽으로 휘게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선천적으로는 평발이나 넓적한 발, 과도하게 유연한 발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후천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좀 잘 나타난다거나, 하이힐을 신거나 신발 앞쪽이 좀 좁은 신발을 습관처럼 자주 신을 때, 그리고 약간 그 어머니 쪽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외반증이 있었다." 이러면 무지 외반증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관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증상으로 보면요. 우선은 신발에 자극을 받아서 그 발가락 관절 안쪽이 두꺼워지고요. 염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고 또 통증이 생기는 게 기본적인 어떤 증상이기도 한데요. 이게 심해지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면서 굳은 살뿐 아니라 압박성 피부 궤양이 일어나서 그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가면 관절이 탈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초기에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치료에 있어서요. 환자가 불편한 정도가 의학적 소견에 100% 반영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100% 주관적인 느낌으로 불편한 정도를 이렇게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요. 이 의학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 그 외반증 수술을 하신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권하지 않는 게, 수술 후에도 하이힐을 신으면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흉터가 깊게 남아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존적인 치료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신발 안쪽에 교정 안창을 좀 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침을 맞는다거나 뭐 이제 좀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단을 받아서 약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우선은 수술보다는 관리하는 쪽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발가락 사이에 공간을 잘 확보해 주는 발가락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잘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지 외반증에 도움이 되는 동작, 명상 음악과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